안녕하세요. 보이스 동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K리그 개막을 하게 되어 각 구단들의 이적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를 토대로 전망을 해보는 9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9위를 차지했던 잔류왕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먼저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전북현대에서 이재성, 전남 드래곤즈에서 양준하와 허용준, 강원FC에서 문창진, 김해시청에서 지현학, 강릉시청에서 정운성, 경남FC에서 김근환, FC서울에서 손무빈, FC안양에서 김태호, 스웨덴의 함마르비 IF에서 질로안 하마드가 정식 입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쯔엉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는 베트남의 호앙하이 잘라이 FC에서 활약한 콩푸엉을 1년 임대 영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 무궁화에서 활약했던 박세직이 제대하며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반면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인천을 떠나게 된 선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성과의 트레이드로 인천에서 많은 득점을 올려주던 문선민은 전북현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용환은 포항 스틸러스로 떠났고 2017 시즌 인천의 골문을 지켜주며 잔류의 영웅이었던 이진영은 광주FC로, 윤상호는 서울 이랜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격의 핵이었던 아길라르는 코스타리카의 CS 에레디아노로 임대 복귀를 하였습니다만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게 되어 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원을 지켜주던 고슬기는 북이람 유나이티드로, 조주영은 광주FC로 임대 복귀를 하였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던 쿠비와는 계약을 해지하였고 최종환, 박종진, 이호균, 김동석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과 한석종은 군 복무를 위해 상주 상무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매 시즌 핵심 선수의 이적이 심했던 팀이었던 인천은 이번 시즌에도 문선민, 아길라르, 고슬기, 한석종, 김대중 등의 핵심 선수들과 그동안 팀에서 많은 헌신을 해주었으나 지난 시즌의 기량 하락이나 그동안 기회를 잡지 못했던 많은 선수들이 이탈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번 시즌에도 그러겠구나 싶었으나 지난 시즌 팀 내 득점 1위인 무고사를 지키면서 이상기류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영준, 이재성, 양준하, 문창진, 김근환은 떠난 선수들 못지않게 리그에서 괜찮은 선수들로 평가받던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좀 달라진 그림이 그려지는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아시안컵의 활약상 덕분인지 베트남의 콩푸엉을 임대 영입하면서 인천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이적 시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팀의 측면 수비를 지켜주던 최종환, 박종진, 김용환이 떠났습니다. 팀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이득이 떠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울 수 있으나 지난 시즌 부진이 심했기에 팀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존의 멤버인 김진야, 정동윤, 김대경, 김동민으로 시즌을 보낼 것 같은 인천인데요. 물론 지난 시즌 잘해줬지만 기복이 조금 있기에 새로 영입한 김태호 외에는 보강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에는 김대중 선수가 이때로 팀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재성을 영입하였습니다.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인천으로서는 수비가 더 탄탄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잦은 부상이 흠이었고 그로 인해 지난 시즌 전북에서 안타까운 실수를 종종 나타냈기에 과연 이번 시즌 인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이 되는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진에서는 그동안 인천에서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문선민이 전북현대로, 아길라르는 임대 복귀 후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하였습니다. 지난 시즌 인천이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선수의 존재였는데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이탈은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평에서도 말했지만 무고사를 지켰다는 것은 그나마 인천으로서는 다행이고 아길라르의 포지션에 서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창진과 하마드를 영입하였다는 것이 인천 팬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영입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좋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현학과 정우성을 영입하였기에 그동안 대체 선수로는 김보섭밖에 없던 인천에 좋은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콩푸엉의 합류는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든 영입이었습니다. 안드레센 감독도 직접 지켜보고 영입을 한 것이기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기대감을 주는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원을 살펴보면 한 시즌 동안 중원을 잘 지켜준 고슬기의 임대가 끝나면서 팀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파트너인 한석정도 군입대를 위해 팀을 떠났습니다. 제 생각엔 전 포지션에 있어서 공격진보다 빈자리가 더 큰 중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빈자리에 김근환, 양준하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김근환의 경우엔 군입대로 팀을 떠난 김대중처럼 상황에 따라 최전방에서 공중볼 다툼을 위해 기용될 수 있고 센터백까지 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기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양준하 역시도 다양한 포지션을 수행할 수 있기에 이 두 선수는 다양한 방면으로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을 통해 많은 성장을 보인 이문수가 있기에 좀 더 수비 쪽에 있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박세직의 제대로 공격적인 전개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인천에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그동안의 시즌과는 다르게 많은 선수들을 지킨 인천이기에 이번 시즌에는 강등권과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분호자를 중심으로 한 수비가 좀 안정감이 생겼지만 가끔씩 나타나는 잔실수 등 2%가 부족한 모습이 있기에 이것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언급했다시피 이재성인데 그의 건강과 폼이 어떨지 지켜보는 것이 인천에게 있어서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원에서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제일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고슬기와 한석종의 영향이 있어서일까요? 우선 언급했다시피 이문수는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데 그의 파트너로 어느 선수가 낙점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수비와 중원이 안정화가 된다면 저의 예상을 넘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즌 인천의 키워드는 달라짐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천은 새 시즌마다 새로운 선수들로 시즌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많은 선수들을 지켰을 만큼 현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과연 안데르센 감독의 동화가 이번 시즌에는 어떠한 스토리로 쓰일까요? 달라진 인천이 될지 아닐지를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의 이적 시장을 정리해보고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인천은 잔류왕의 타이틀을 벗어나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